근데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들은 안마 의자에 이제 안마를 하시다가 척추골절이 돼가지고 이제 병원에 오신 분도 봤는데, 척추골절은 그냥 일상생활만으로도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민병원 정형외과 원장 민경준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오늘도 사실 골절입니다. 네, 요즘 좀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아무래도 많이들 이제 골절로 오십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골절들 중에서 대부분이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같이 한번 해보고, 또한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이런 골다공증 골절들은 과연 어떤 게 있을지,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노화라고 보통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죽고 다시 생겨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만약 이 반복하는 과정이 깨지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서서히 노화로 진행하는 것이죠.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뼈도 우리가 파골세포라고 해가지고 뼈를 잡아먹는 세포가 있고요, 조골세포라고 해서 뼈를 만드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파골세포와 조골세포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가 파골세포의 기능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조골세포의 기능이 많이 약해지면서 뼈가 다시 생겨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부위의 뼈가 점점 비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골다공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생성하는 과정과 파괴되는 과정의 불균형으로 인한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하는 경우에 젊은 나이에도 좀 골다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죠. 이제 만약 내가 류마티스 질환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라면 사실은 류마티스 질환은 자기 몸의 세포들을 공격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자기 뼈도 공격을 합니다. 또한 특정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기간 고용량으로 복용을 하시거나 맞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골다공증이 빨리 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자가면역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는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빠른 나이에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척추, 손목, 그리고 고관절, 이렇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척추 부위가 많죠. 우리 몸의 체중을 다 지탱하는 부위인데,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단단한 뼈이기 때문에 외상에 있지 않는 한은 기본적으로 부러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냥 길 가다가 넘어진다고 해서 고관절 골절이 생기지는 않잖아요. 근데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들은 그게 가능합니다.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져서 못 일어나겠는데 찍어보니까 고관절 골절이다, 이렇게 생길 수는 있지만, 척추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사실은 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안마 의자에 이제 안마를 하시다가 척추 골절이 돼가지고 이제 병원에 오신 분도 봤는데, 그 정도로 사실 척추는 조금 쉽게 골절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목도 사실은 무게를 지탱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외상이 있지 않으면 손목 골절이 생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목 골절이나 고관절 골절은 아무리 뼈가 약해져 있더라도 좀 외상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지만, 척추 골절은 그냥 일상생활만으로도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심될 때는 당연히 엑스레이를 찍어봐야죠. 특히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에는 금방 가도 수술을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치명적이고, 그리고 이제 걷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또한 한번 생기면 잘 안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진단을 잘 해가지고 필요하면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진단적 필요성은 MRI입니다. 즉 MRI를 찍어가지고 필요하면 정말 CT까지라도 그래도 찍어봐야 되고요. 확실히 골절이 없는 걸 밝혀내야지만 합병증 또는 후유증이 남지 않으니까 이 부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실 손목 골절은 엑스레이만 찍어도 어느 정도 보이고, 척추 골절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서도 사실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척추 골절이 의심된다, 이러면 척추 골절 또한 MRI를 찍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골다공증에서 척추압박 골절이 일어났을 때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는 추가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 첫 번째,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에는 골절이 발생했다, 그럼 무조건 수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에는 만약 수술을 안 하고 누워 있으실 경우 폐렴이라던가 욕창이라던가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인해서 돌아가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수술을 해서 빨리 걸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고관절 골절은 진단을 받으면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목 골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비전이 골절, 즉
벌어지지 않은 골절 같은 경우에는 기부스를 4주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재활을 하는 식으로 비수술적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척추골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수술적 치료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뒤에 구조물들이 괜찮고 단순히 척추체, 즉 척추의 몸통만 부러졌다. 그런 경우라면 사실 어느 정도 보조기를 착용을 하고 누워 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게 통증이 너무 심하다 이러면 그 부위에 이제 국소적으로 시멘트를 넣는 시술만으로 통증이 많이 좋아지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볼 수 있고, 골절 자체가 진행할 가능성도 높고 그런 골절이라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척추골절만으로는 비율을 따지자면 비수술로 가는 비율이 수술을 하는 비율보다는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골다공증은 본인이 좀 위험하다 아니면 좀 가족력이 있다 이런 분들은 꼭 1년에 한 번씩 또는 2년에 한 번씩 골다공증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만약 골다공증이 진단이 된다 이러면 당연히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걸 방치하다가는 합병증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골다공증 전 단계가 골감소증이라고 하는데, 골감소증에 들어서도 우리가 칼슘이라던가 비타민 D를 보충하면서 뼈의 건강을 항상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햇빛 쐬는 것도 좋습니다. 햇빛 쐬는 게 비타민 D 합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칼슘 복용하고 비타민 D 이런 걸 충분히 보충을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 식사를 잘 하시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를 통해서 근육량을 충분히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주셔야지만 혹시나 골다공증이 생기고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그게 보호가 되니까요. 또한 적당한 운동, 즉 하루에 한 4,000보, 5,000보 정도 걸으시고 근력 운동을 하시는 거는 뼈의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골다공증도 굉장히 예방하는 효과도 있으니까요. 꼭 운동을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골다공증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간과한 부분이 나중에 가서 크게 돌아올 수 있는 질환이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고관절 골절이 생기셔서 삶의 질이 바뀌시는 분들도 저는 정형외과 의사하면서 정말 많이 봤고요. 골다공증에 대해서는 절대로 간과하지 마시고 같이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형외과 원장 윤동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